전세 사기 이제 대책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진일보한 보안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제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다. 그거는 뭐 상당히 필요한 조치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그 상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못 해보셨나요? 대항력 있는 소액 보증금 소액 우선 보증금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그게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보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완을 좀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보고 때 보니까 재정 소요 추산이라든지 채권 매입 최소 지원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에서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재정 투입이나 최소한의 지원 금액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겠다는 네.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할 터인데 그 방법에 재정이 필요하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뭐 그러면 이제 소위 때 소위 자세히 때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논의를 같이 하시면 될 터인데요. 가능하면 이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똑같은 실질적인 그거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재정을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문제는 이제 도시주택보증공사 이게 이제 임차권의 보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전세 사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2023년 8월에 이제 아마 부산 지역이라는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흙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 정보를 모르고요. 이게 집주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허그가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돼서 그 보증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서울, 경기, 부산, 대구 합계가 현재 세대 수가 468세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임대인 수는 22명. 1차적으로 1심 법원이 허그가 이 보증금을 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보증을 썼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1심 법원은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허그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우리 국토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정의한 의원님, 제가 주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사실은 허그가 또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저희가 주무부처로서의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거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증을 믿고 임차인은 그 임대인과 허그가 맺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것이니까 모든 국민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희 국토부 지도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보증이 들어오면은 임차인에게 제대로 된 서류 이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허그를 할 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 때 이제 국가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원래 국가 철도망 계획은 5년 단위로 하죠. 네네. 그런데 왜 이번 5차 철도망 계획은 원래는 26년 7월에 발표돼야 하는데 25년 1년을 앞당겨서 25년에 발표하기로 이렇게 합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 철도 건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앞당겨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다만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각 차수별로 철도 계획을 세울 때 한 90조에서 한 100조 정도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계획대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죠. 근데 이번에도 한 10년 90조 정도 예산이 이제 5차 철도 계획에도 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보니까 기추진 중인 계속 사업에 약 40조 내지 50조 투입되는 거죠, 이차관님.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계획 중에 GTX-DF 신설할 계획을 해서 거기에 38조 한 6천억 정도로 투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사업과 GTX-DF를 합치면 거의 90조 정도밖에 됩니다. 나머지 10조를 가지고 이제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역 광역 철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광역시도에서 필요한 광역 철도를 신청을 했는데 60건 정도를 신청했는데 몇 개 지금 5차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일단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그 기존 계획처럼 그런 규모로 담아간다면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예. 아까 우리 김도읍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방 광역 철도, 광역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특히 동남권 부울경의 광역 교통체계는 대강법에 의해서 광역교통청을 신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광역철도 이것을 좀 더 수도권 투자보다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5차 철도계에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 위주로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다음에 다시 제가 네, 의원님 제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큰 뜻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5차 계획에 있어서 사실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이 국가적인 지금 제일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고 우리 업무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메가시티를 조성해서 지역 광역 거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광역거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부의 광역교통수단을 적절하게 갖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의원 지휘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가 전략 산업 또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부의 야심찬 하나의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동남권만 보더라도 지금 부산광역시와 경남이 지금 같이 신청한 상태죠. 네. 예. 그래서 동남권이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광역시에서 시도에서 신청한 과제 공모 명칭은 다 달라요. 동북아 물류 플랫폼 뭐 또 국토부는 또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또는 국가 물류 플랫폼 뭐 명칭은 다 다른데 목적은 다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통합적인 어떤 하나의 법률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물론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거기 좀 발의가 돼서 그 속에 국제물류 특구가 지금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가 시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부산 글로벌 특별법은 행안부 주관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럼 이 물류 플랫폼에 관련돼서는 국토부가 이제 주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 물류 지능 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략적인 사업이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 전략 사업이 제대로 가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현재 용역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 관련된 용역이
용역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준공이 예. 됐습니다. 예. 그 아직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발표도 민생 토론에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각 강력시도에서 해당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모를 했을 건데, 그러면 올해 안에 결정이 됩니까? 네,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두 가지 법에 부산특별법과 이제 물류진흥특별법에 아마 다 거버넌스라든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건데요. 그 지역 지자체, 특히 이제 기초 지자체를 비롯한 광역 자치단체의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산업을 배치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히 동남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그래야 이제 가덕 신공항의 어떤 트라이포트, 철도와 도로, 항만이 어울려지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를 이제 전략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 7월 1일부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권을 많이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역 그 현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사전 협의제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의 어떤 권한이 예전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국토부에서 위임해준 만큼 지자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할 때 많은 지역의 특성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사전 협의가 없을 수 없는 것이 GB가 대부분 그 도시 외곽에 있어서 인접한 시군 시도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이해 충돌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국토부 협의 제도를 두고 있고, 그런 게 없다면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옆 자치단체하고 충돌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면은 국토부가 특별히 귀찮게 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의원님.